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날씨는 다소 쌀쌀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시간이 위안을 주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근길 나서셨을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출근길 동안 함께 우리 사회 문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094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꼭 배달도 1644 1644 불러보자 대리운전 퀵서비스 1644 불러보자 꼭 배달도 1644 1644 대리운전 퀵서비스 꼭 배달 불러보자 1644 1644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3월 삼성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3077 현대건설.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설현이에요.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죠. 부모님 생신날, 오빠 언니 졸업식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4월 13일 우리 모두 아름답게 만나요. 아참, 바쁘시면 저와 4월 8일, 9일 사전투표해요. 옥수수 TV는 폰안에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 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행동체를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이 당이 김무성 당이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옥새 투쟁에 대해서 청와대 한 참모가 한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김무성 대표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공식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이 김무성 대표의 옥새 투쟁 분명 청와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진다면 모든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번 옥새 투쟁 때문에 자체 새누리당이 4곳을 잃을 수도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무소속이 당선되고 이들이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김무성 대표는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김무성 대표의 선택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번에도 30시간 만에 고개를 숙이는 30시간의 법칙이 적용될까요? 꽃신 신고 꽃길만 걸어왔지 않나. 우리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난 것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탈당한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반성해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는데요. 이한구 위원장이 당원 자격으로 혹은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는 좀 과하다는 생각인데요.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탈당한 일을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 그것도 공천 결정을 계속 미룬 건 바로 공천관리위원회인데 그런 부분을 잊고 남탓만 하는 것, 이거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를 위해서 할 일이 아직 너무 많다.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윤상현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탈당 그리고 출마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 결단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또 유권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윤상현 의원은 단순히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 정무특보까지 지낸 친박 핵심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저신 여부는 곧바로 현 정권과 연계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발언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서 파문을 일으킨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또 자칫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슈퍼 주총데이로 꼽히는데 그렇죠? 예. 뭐 800개가 넘는 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따져보니까 이제 뭐 올해 마지막 슈퍼 주총대이고요. 한국결제예탁원에 따르면 오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등 총 819개 주총이 몰렸다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 주총을 여는 유가증권 회사 중에 KB금융지주, BNK금융주주, DGB금융주주 등 이렇게 한 9개 정도의 금융회사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지난주 금요일에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하고 효성그룹의 조성현 회장이 사내에서 재신임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다 찬성이 나왔죠. 아하. 이게 이제 연금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우려하는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의결하고 있는 국민연금조차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의 그 행동은 보수적이다 못해 후진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무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찬성표 던지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명치 너무 구차하죠. 예. 그래서 일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총과 관련해서 독립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구한 기관 투자가가 총 9곳에 불과하지만 이나마 독립계나 외국계에 그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의식이 중요하다. 예. 이런 금융회사들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의식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고 예. 투자자들 역시 뒷짐만 지고 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말만 슈퍼 주총대이네요. 예? 요새 그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싸우는 영화 있다 그러던데. 예. 네, 새로 개봉했다고 해요. 자, KTNG의 전현직 사장이 함께 재판을 받는 위기에 몰렸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사이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예.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방송했었습니다. 예. 그 KTNG 백폭인 사장이 광고회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게 전에는 검찰이 소환 계획 없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갑자기 불러가지고 조사했는데 그 전임의 민현진 사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서 현직 사장까지 이제 검찰 소환돼서 비리 기업 오명 벗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 KTNG가 공기업일 땐 이러지 못했었는데 민영화 되고 나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어제 오전 10시쯤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백복인 사장이 검찰 출석을 했는데
취재진들이 있으니까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계 광고회사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뭐 관계자로부터 진술 받았으니까 처리가 될 거고 예. 이 앞서서도 민영진 사장도 똑같이 협력업체와 중동의 담배 수입상 등에서 현금과 명품 파티 필립 이 시계에 있대요. 명품으로 1억 7천만 원 금품 받았다고 합니다. 예. 뭐 검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재판에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고가 결정이 되겠죠. 아직은 이제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또 서울시가 어제 서울관광 3강 혁신 대책을 발표했는데 바가지 요금하고 부당대우로 우리나라 관광 기피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교수님 요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택시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명동까지 왔다. 근데 그 비용을 6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범죄죠, 이거는. 범죄죠, 범죄. 그럼 그거 택시에서 항의한다고 아무 데서나 내려주고요. 외국인들을 아주 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흥커들의 그 재방문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최근 관광업계와 함께 그 불편, 불만,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서울관광 3강 혁신대책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가격 표시제 그 바가지 쓰지 않기 위해서 가격 표시제 사용하고 또 만약에 바가지를 쓰게 된 외국 관광객은 서울시 관광협회하고 관광특구부 협의회에서 보전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부당요금이라든지 저품질 관광상품, 개별관광 여행 불편을 없앤다고 해서 한무고 또 환대와 배려, 세심한 관광 안내, 서울만의 특별한 경험 강화한다고 해서 3강이고 이게 서울시가 애쓰고 있으니까 이게 인천시하고 경기도 이쪽도 같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툭하면 뭐 OECD 국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잖아요. 예? 근데 OECD는 고사하고 실제로 상당히 좀 국민 소득이 GDP가 낮은 나라, 1인당 GDP가 낮은 나라에 가도요.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다는 거는 다시 방문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가 체면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 그러니까 안 팔리는 종목이 우리 주력 수출 상품이 쏠려 있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력인데 안 팔린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타격이 더 크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이 10대 수출 품목 의존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의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우리 10대 품목이 점차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잘 안 팔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 팔린 품목에 우리 주력 상품이 경쟁국에 비해 더 쏠려 있으니까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에 더 높은데 수출이 부진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충격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레바논전에서 이겼잖아요. 1대 0입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겁니까? 잘한 겁니까? 상당히 아쉽죠. 다득점 길이했었거든요. 이제 그나마 이 0대 0 무승부에 그칠 뻔했던 경기였는데 종료 직전인 후반 48분에 이정엽 선수가 결승골 뽑아내서 간신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신의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볼 점유율이 우리가 거의 80%에 달할 정도로 일방적인 경기였거든요. 몇 차례 결정적인 기회 만들어냈는데 이 레바논이 워낙 이 밀집 수비를 펼친 데다가 이 골키퍼가 선방하는 바람에 이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대표팀이 어제 승리하면서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이거든요. 이 최다 무실점 연승 타이 기록이고요.
오늘 방콕으로 출국해서 모레 태국하고 평가전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은 역대 대표팀 최다 무실점 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 달승 거둔 나라가 있어요. 일본하고 호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호주도 타지키스탄을 크게 이기고 조선두를 날리면서 최종 예선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C조에 중국이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구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2차 예선에서 탈락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 모았는데 몰디브에 4대0 승리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예. 이 4승 2무 1패 승점 14점인데요. 이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홍콩하고 동률인데 이 골득실에서 앞서서 조 2위에 오르면서 최종 예선 진출 가능성을 이어갔습니다. 예. 프로배구에서는 역전 우승이 이루어졌네요. OK저축은행이 정규리그 우승팀 현대캐피탈을 누르고 이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죠. 예, 이거 보면은 꽝 잡는 게 매라고 딱 이게 특정 승부에 강한 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김세진 감독이 이끄는 OK저축은행이 프로배구 V리그 이 챔피언 결정전 4차전에서 이 현대캐피탈 3대1로 이기고 3승 1패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OK저축은행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고요. 이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8연승 기록하면서 정규리그 우승 차지한 팀이거든요. 그런데 역시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이 단기전 그리고 이 부담이 많은 승부에서는 이 김세진 감독의 이 경험과 전술이 빛을 발했다라고 보고요. 이 현대캐피탈이 정규리그에서 보여줬던 이 결정력을 김세진 감독의 작전으로 완전히 제압하면서 흐름을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컬링이라는 종목 이제는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예. 우리나라 여자 컬링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랭킹 1위 캐나다를 꺾었네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 위대해요. 예, 예. 우리나라는 뭐 여성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컬링의 본고장이자 세계 랭킹 1위 팀입니다. 캐나다가. 이 우리가 세계 랭킹 10위인데요. 여자 이 대표팀이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 캐나다에 8대7로 역전승을 거둔 겁니다. 이제 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4승 5패 현재 12개 팀 가운데서 공동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서 이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봅슬레이나 스킬레톤 또 컬링 같이 그동안 이 소외가 됐던 동계 종목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이 컬링 대표팀이 각보다 깜짝 승리를 가져온 적이 있기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아나운서 조현지입니다. 싱가포르는 한때 물 부족 국가였는데요. 이런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물 재이용은 빗물이나 폐수를 안전하게 처리해서 다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고 헹군물을 버리지 않고 싱크대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 빨래 후 마지막 헹굼 때 나오는 물을 받아뒀다가 욕실 청소하거나 걸레를 빠는 것도 가정 내 손쉬운 물 재이용입니다. 물 절약은 더 가까이, 물 낭비는 저 멀리. 한 번 썼던 물을 바로 버리지 마시고 재이용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쑥? 우리 아파트 하나 장만할까? 정수 오빠, 요새 누가 아파트 사? 아파텔 사지. 전용률부터 남다른 투룸 3베이 아파텔 도봉 21스트. 우와, 이게 오피스텔이야 아파트야? 아파텔이라고, 요 남자야. 모델하우스는 수락산역. 문의전화 1522-0055. 주식회사 대명 21.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에이스 고객 지성. 침대를 말하다. 신혼가구 좋으면 집들이 때 잠깐 뿌듯하겠지. 근데 침대 좋아봐. 아침마다 몸이 뿌듯할걸?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아이오닉.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7회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규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선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 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평택 평점. 개통 예정인 KTX 지제역. 대단지 스케일. 급이 다른 미래가치. 평택을 대표할 센토피아 브랜드 시티의 완성. 프리미엄의 역대급 센토피아 평택 영실. 4월 8일 주택 홍보가 높은 조합원 가입 문의 1599-8733. 시공 예정사 현대엔지니어링.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봄이 왔어요. 우리 저 차태현과 5 아이들이 모여 만든 봄봄밴드. 봄봄밴드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인생의 봄 전하러.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예, 아주 긴 광고를 들으셨습니다. 광고 듣는 순간 벌써 한 5분 지나갔는데요. 8시 35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시간대 아직은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난 구간은 다시 한번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삼성동 방면 종합운동장에서 삼성교 구간 승용차 간의 추돌사고 일어나 지금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영동대교에서 성수구간 5차로에도 고장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다만 사고 여파 때문에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광진교 이전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거의 전 구간이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국민의당이 총 182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서 공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창당 2달 만인데요.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불상사도 있었죠. 몸싸움 뭐 이런 게 있었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공천 다 끝난 거죠, 이제? 예, 끝났습니다. 예. 근데 뭐 이 폭력 사태도 발생을 하고 그죠? 예. 아니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박주선 의원님께서는 앞에 있다가 괜히 복면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조금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또 해프닝입니다. 예. 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뭐 도끼까지 등장하고 말해요. 예? 글쎄요, 뭐 고사성어를 인용해가지고 하는 건데. 도끼 상소죠, 도끼 상소. 예? 예. 근데 좀 국민들께는 좀 민망스럽고 죄송스럽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공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항의라기보다는 실무자의 경험 미숙이라는 착오에 의해 가지고 발생되는 건데, 예. 그것을 또 이제 시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과격한 행동으로도 나오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파만파가 좀 있었습니다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요. 어떻게 비례대표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비례대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안철수 대표, 천정배 대표 나눠먹기다 이런 비판이 사실 있어요. 예? 나눠먹기보다는 창당을 할 때, 당 내에서 기여를 하는 당직자에 대한 배려도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경륜을 쌓아왔고 비례대표 자격이나 능력의 면에서는 흠이 없고 하나 없는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이건 국민의당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비례대표는 직능 대표성이 이걸 좀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소선구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있는 건데 당직자도 이거 자꾸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또 당직자들도 정무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험을 통해서 얻는 능력이라고 커져가는 능력이라고 지식이 굉장히 깊고 넓거든요. 당직자가 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제도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 많죠. 인터넷 세상이 돼가지고 다방면에 걸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반 상식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지식 습득이라고 그럴까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시절에 있어서는 각 분야마다 능력이나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했다고 보지만
지금 꼭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거의 다 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얼마 전에 비례대표 번호 가지고 당무 거부도 들어갔었고요. 이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부분?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야당으로서의 야성을 포기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누리당 이중대 역할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김종인 대표는 이 비례대표를 이미 4번에 걸쳐서 16년간 하신 분입니다. 예. 이번에 또 이제 5번에 걸쳐서 20년간 비례대표를 하시게 되는데 아마 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예. 이런 한 분이 5번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이 과연 비례대표 취지에 맞는 건가? 예.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가 오용이 된다면 굳이 이것을 존치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비례대표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견해가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다가 상순위 번호, 여성, 남성 이렇게 순번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남성으로 1번 받은 겁니다. 그분이. 그런데 완전히 탐욕에 의한 비례대표 상순위 번호를 받은 것이 아닌가. 또 그렇다고 그걸 반대하는 당무위원회에 대해서 당무 거부를 하고 참 볼썽사납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싸움에서 김종인 대표가 얻은 것, 문재인 대표가 얻은 것 뭐라고 보십니까? 다 잃었다고 봐야죠. 둘 다 잃었다. 잃었는데 어찌됐거나 이 당은 문재인 대표 당이고 김종인 대표는 일시적인 바지 사장이나 임시 사장 정도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명실상부한 당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줬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새누리당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으세요? 보시면. 세상에 특히 공천권을 그런 식으로 국민 앞에서 남용도 아니고 참 당대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권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당 공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떳떳하게 공천을 안 하면 될 것인데 법을 이용해가지고 차도 살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에는 후보 등록 기간이 이제 도가되고 오게 되면은 탈당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천도 안 주고 법에 묶여가지고 출마도 묶으려고 한 것인데 유승민 의원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게 된 거죠. 이건 정치 보복이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이게 계략적인 측면에서의 보복이다. 만약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 가지만 더 우리 박주선 의원님도 많이 당하셨잖아요. 과거에. 저는 이제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복을 당했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 사법적인 측면으로 당하셔서 무소속으로도 많이 나가셨던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 이제까지 무소속 2번 당선되고 공천으로 1번 당선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당해보신 입장에서부터 유승민 의원 잘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 참정권을 공천권을 남용해가지고 박탈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이 피선거권을 그런 식으로 박탈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여당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또 능력도 없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정치 보복 집단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영화로 뉴스를 감상해보는 순서입니다. 시네마인 뉴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자, 매주 금요일 바로 이 시간을 책임져줄 영화평론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새 이 브뤼셀 테러 이게 네네. 우리나라는요 국제 문제에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이게 뉴스 밸류를 따져보면 네네. 국내 뉴스가 먼저 네. 뭐 김무성 대표 부산 내려갔다 도장 갖고 뭐 이런 거에 막 신경 쓰다 보면 국제 뉴스 좀 신경 덜 쓰는데 네. 그래도 이 브뤼셀 테러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근데 네. 테러 다룬 영화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뭐 사실 테러를 소재로 삼은 영화들은 이전에 뭐 언뜻 떠오르시기는 아마 다이하드 같은 영화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 예.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2001년에 이제 9.11 테러가 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유독 테러 관련한 영화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바로 직후부터 막 쏟아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9.11 테러가 미국인들에게는 상당한 상처였거든요. 아하. 잊고 싶은 거죠. 그 예. 트라우마니까. 예. 그래서 당장 막 많이 쏟아지는 않았는데 한 5년 뒤부터 그러니까 2006년부터 이제 9.11 테러에 대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폴 그린그래스 감독, 그 본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본 얼티메이텀, 본 슈프리머시 예. 이런 영화들로 유명한 감독인데 예. 이분이 그 9.11 테러 당시에 그 납치된 비행기가 4대였잖아요. 예. 이제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그렇죠. 이제 충돌을 했고 한 대는 그 펜타곤. 예. 나머지 한 대는 그냥 평지에 떨어졌죠. 그렇죠. 그 나머지 그 비행기가 이제 아메리칸 항공 예. UA 93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플라이트 93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비행기는 왜 그냥 평지에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당시의 정황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한 영화가 플라이트 그렇죠. 93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예. 승객들이 저항을 했죠. 예. 그 테러범들을 그렇죠. 제압하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목표 지점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추락하고만 비극적 사건이었죠. 그 2006년에 그 플라이트 93이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같은 해에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이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예. 작품을 또 내놨죠. 그거는 소방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그 소방관들이 또 그 안에서 또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죠. 네,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 과정에서 희생당한 소방관들의 좀 헌신적인 희생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영화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영화. 2006년에 플라이트 93과 함께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백악관이 직접적으로 공격당하는 테러에 대한 영화들이 많아요. 예. 네. 또 뭐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분명히 아실 거고 예. 또 화이트하우스 다운. 맞아요. 화이트하우스가 이제 백악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화이트하우스 다운. 화이트하우스가 그냥 무너져 버렸다. 예. 뭐 이런 뜻의 영화죠. 제이미 폭스가 대통령으로 나오죠. 흑인인데 제이미 폭스라는 배우가 그 오바마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를 보호하는 경호원으로 이제 채닝 테이텀이 등장했던 화이트하우스 다운이라는 영화가 이제 정체불명의 테러 세력으로부터 백악관이 테러를 당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한참 뭐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런던 해스 폴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완전히 런던이 쏙대밭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 영화 보면은요.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통쾌함은 주는데 네네. 게임 뭐 하는 것 같아요. 게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런던에서 폴른이라는 영화가 어떤 면에서 맥락적으로는 좀 의미심장한 게 지금까지 영화들이 테러를 담은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주요 타겟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럽이죠. 예,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죠. 최근에 파리 테러라든가 브뤼셀 테러 같은 그런 상황들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테러 세력들, 그 IS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런던에서 폴른이라는 영화는 이제 그 테러 위협이 이제 유럽을 강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실제로 유럽에서 또 이번에 브뤼셀 테러가 났습니다. 런던에서 폴른은 제라드 버틀러 300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배우가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데요. 그 영국의 수상 장례식에 참여한 한 40개국의 정상들이 이제 모이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테러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또 테러 공격이 가해지고 그래서 영화 보시면은 첼시 브릿지가 막 무너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막 폭파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런던의 여러 가지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쑥대밭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헬기에서 것처럼 헬기가 추락해도 죽질 않아요.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테러는 그냥 핑계이고 어떻게 이 오락적인 볼거리를 재미는 있어요. 정신없이 봅니다 이거. 네네 많이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설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 됐든 테러라는 것은 그 할리우드 영화에서 설득력 있는 그런 영화적 소재로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 그 좀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피부적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겠죠. 더 테러 라이브라는 우리나라 영화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 가운데 테러를 다룬 영화로는 아마 최초이자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테러 라이브는 아마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신유 교수님도 아니 그거 저 봤어요. 근데 그게 세상에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 전화기를 두는 라디오 스튜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설득력은 개연성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난게요. 어떤 영화는 라디오 진행자가 아무것도 귀에 안 꽂고 진행을 해요. 네네. 전화, 그런 거 좀 거시기 하죠. 영화라는 것은 허구죠. 허구다 보니까 실제 현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더 테러 라이브에서는 그 테러범이 직접 전화를 해서 자기와의 통화를 그러니까 하정우 씨가 이제 라디오 앵커인데 생중계를 해달라. 생중계를 안 하면 마포대교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위협을 가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방송국이 이제 여의도에 있어서 마포대교가 창문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하정우 씨가 해봐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마포대교가 폭파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란 하정우 씨가 이제 이거 특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좀 언론의 이중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불행이 언론의 특종이거든요. 기자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그렇죠. 시사 선정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이게. 그렇죠. 근데 사실 테러범과의 직접적인 전화 통화를 생중계한다라는 설정은 언론 윤리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더 테러 라이브가 그런 설정을 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이런 것까지도 아마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언론의 선정성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죠. 또 한 가지는 그 테러범이 굉장히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소외된 한 인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양극화 현실 이런 것들이 바로 극단적으로 이러한 어떤 테러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가정법 이것을 이제 구현한 영화가 더 테러 라이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새 그리고 일본 영화들이 조금 눈에 많이 띄죠? 네, 최근에 일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라는 영화도 개봉을 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자매의 가족 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이니시에이션 러브라고 하는 로맨스 영화가 또 개봉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했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라는 영화는 조금 자녀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영화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도 아동 학대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너는 착한 아이는 바로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어떤 음악 함께 들으면서 헤어지죠? 네, 요즘에 재개봉 영화들이 참 많잖아요.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 가운데 프랑스의 그 누벨바그의 대표 주자가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에요.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의 주렌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렌짐. 여기에 또 누벨바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잠모로가 출연하는데요. 이 잠모로가 영화 속에서 직접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르 투 비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오리 바람이란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음악 함께 들으면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광희 영화평론가와 함께 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일주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진짜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